자, 여러분 이어서 41회 회계실무 기출 재무회계 문제 1 사례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함께 읽어보죠. 사례 2 전체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사례 2는 저가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례 2 같이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다음은 2001년 초 설립한 주식회사 국세의 각 연도 말 재고자산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이다. 2001년에는 원가가 만원, 순실현 가능 가치가 9,000원이었고 2002년에는 원가 12,00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14,000원 2003년 말에는 원가 13,00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11,500원이다. 이런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주식회사 국세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다음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고려하기 전의 매출 원가이다. 2001년은 매출 원가 10만원, 2002년은 14만원, 2003년은 12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물음이 뭔지 읽어볼까요? 물음은 다음 양식의 각 번호에 들어갈 기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등을 고려한 후에 매출 원가 금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주제에 관한 문제죠? 그 재고자산에서 우리 저가법 평가에서 평가 손실을 잡는 그런 이제 그 주제에 관한 문제죠. 요 주제도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친구들은 워낙 그 안에 있는 소주제들이 되게 다양하죠. 저가법도 빈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숙련하실 수 있도록 숙련도를 쌓을 수 있도록 공부하세요. 자, 저가법에 관한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X 1년 초에 설립한이라는 그 전제가 지금 있죠. 물음에.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X 1년 초에 설립한이라는 문구를 보니까 이 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X 1년 초에 처음으로 영업을 개시해서 이제 설립을 해서 개시를 했고 영업을 그렇기 때문에 X 1년 초 시점 그 설립하는 시점에서는 뭐가 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X 1년 초 시점에서는 기존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X 1년 초 잔액이 0이구나 라는 거를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X 1년 초에 설립했다 라는 걸 보면은 아, X 1년 초 시점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0이구나 라는 거를 교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회차 41회죠. 41회 뒤쪽에 원가회계 공부할 때 이 표현을 다시 볼 거예요. 우리가 변동원가랑 전보원가 비교하는 문제가 있죠. 41회 원가에 나오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지에 보면 멘트 중에 문구 중에 X 1년 초에 설립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 기초 재고가 없구나라는 걸 원가에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동일해요. 당연히 이 문제도 X 1년 초에 설립했다고 하니까 기초 X 1년 초 시점에 재고 없고 재고자산 없겠죠. 일단 딱 시작하는 시점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재고자산에 딸려 있을 수 있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0이구나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실전을 풀 때는 잠깐 눈으로 훑으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야겠죠. 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기초잔액 0원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X 1년 말 시점 각 연도 말을 보세요. 자, X 1년 말 지금 연도 말이라고 했죠. 연도 말 X 1년 말, X 2년 말, X 3년 말 시점을 본다는 거예요. 자, 원가 자료가 주어져 있고 밑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서 NRV, Net Realizable Value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원가는 우리 회사가 그 장부에 일단 적어뒀던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취득원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알겠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우리 회사가 장부에 적은 금액은 취득원가 만원,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있는데 그 해 말에 판단을 해봤더니 실제로 순수하게 실현돼서 우리 회사의 이득을 가지고 올
숫자는 이 숫자구나.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나중에 좀 더 필요한 때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 재고자산 X 1년도 말시점에 우리 회사는 10,000원이라고 잔고에 적어뒀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재고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9,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돼요. X 2년은 12,000원인데 회사가 적어놓은 금액은 14,000원이래. 기분이 일단 좋네요. 자, 계속 들어보세요. X 3년도는 13,000원을 잔고에 적어뒀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11,500원밖에 안 된대요. 이런 정보를 일단 이 표에서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따가 다음 해답 풀이하면서 같이 한번 더 계속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자, 밑에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가정을 줍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 이것도 가정 문제마다 달라요. 우리가 제 사례 1번 제가 풀이를 할 때 말씀드렸죠. 간모 손실도 문제 전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제는 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간모는 영업 외 비용, 기타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평가 손실 지금 나오죠.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해라. 라는 게 가장 많은 전제로 주는 겁니다. 이게 IFRS 전에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IFRS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분류로 비용 처리를 하라라는 건 없지만, 그런 분류는 없지만, 그냥 기존에,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교수님은 보통 많이 그렇게 전제를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전제대로 가면 되겠죠? 자, 이 문제 보세요. 가장 많이 주는 전제를 주셨죠, 교수님께서. 평가 손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들으세요. 잘 생각하세요. 평가 손실은 여러분 기분이 회사가 안 좋다는 거지.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재고자산이 10,000원인 줄 알았는데 9,000원으로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1,000원만큼 기분이 안 좋죠. 그죠? 회사가 기분 안 좋아 1,000원이라고 한다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비용이라는 거야 이게. 기분이 안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기분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매출 원가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새우깡을 우리가 사와서 다른 회사에 파는데 매출에 따르는 그 원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 처리되는 거 알죠? 매출 원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매출 원가라는 것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할 때 그에 따르는 비용을 인식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수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기분 안 좋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용이라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평가 손실도 비용, 매출 원가도 비용이니까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라는 원래 있던 그 비용 위에 엎어주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는 평가 손실은 너희가 뭔가 관리를 잘못했거나 이렇다기보다 그냥 시장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 거는 일상다반사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보통은 매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 비용도 따라오는 거야. 평가 손실도 그냥 어느 정도는 그 비용성을 충분히 이 매출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그냥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매출 원가에 가산해 주라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판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어제 말했던 그 사례 1에서 말했던 본래 의미의 매출 원가라고는 엄밀히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평가 손실 그리고 또 뭐였어? 간모 손실 중에 정상 간모 손실. 그래, 장사도 보면 정상간 요 정도 범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 그리고 평가 손실도 너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너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가 손실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회계로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그래, 매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일어나지. 매출 원가에 그냥 엎어서 하렴이라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가산한다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매출 원가도 비용, 평가 손실도 비용, 이게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이 가산한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겠지? 둘 다 회사가 치러야 되는 어떤 대가 이런 거야. 그죠? 비용이니까 매출을 위해서 회사가 치러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어떤 손해, 비용 이런 느낌인 거야. 둘 다 비용이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 문구가 그냥 확 다가오죠.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을 조금 더 타당하다고 그냥 보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매출 원가에 더해주라는 거구나. 이 더해준다는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둘 다 음의 개념이잖아. 매출 원가도 음의 개념, 마이너스의 개념이라는 거잖아. 회사 입장에서 안 좋은 개념, 평가 손실도 안 좋은 개념. 이 안 좋은 개념, 평가 손실을 원래 있던 매출 원가 이 마이너스에다가 엎어주라는 의미로 더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여. 오케이, 뭐 당연하지. 평가 손실도 비용이고 매출 원가도 비용인데 평가 손실의 어떤 뭐 그런 원가성을 좀 인정해서 매출 원가에 더해주겠다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이, 이해를 해야 암기도 잘 됩니다. 자, 뒤 읽어보세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환입은 어떻게 하라고?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 지금 제가 말했던 걸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평가 손실을 잡았었다가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 그 평가 손실이 어느 정도 사라졌어. 회사는 기분이 좋죠. 예를 들어서 X 1년도 말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만큼 평가 손실을 잡아뒀어. 야, 생각보다 기분이 안 좋다. 뭐 가격이 떨어져서 1,000원만큼 잡아둬야겠다.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 해가 됐는데 그 손실 금액이 만약에 7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해봐. 손실 금액 그 자체가 회사가 인식해야 되는 최종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될 평가 손실이 7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X 1년도 말 시점에 비해서는 어때요? 둘 다 손해긴 손해지. X 1년도 말 시점엔 1,000원이었는데 X 2년도 말 시점엔 700원이야. 자, 그러면은 손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손해가 300원만큼 줄어든 거야. 그죠? 손해가 원래 1,000원이었는데 이게 700원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1,000원에서 700원으로 갔다는 거니까 요만큼 300원만큼 손해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손해가 줄어들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300원만큼 기분이 좋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죠? 주주들한테 뭐 채권자든 회계 재무상태표를 보는 사람들한테 그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작년까지는 우리 회사가 1,000원만큼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700원으로 그 기분 좋지 않음이 사라졌어요. 300원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뭐예요? 환입. 환입은 여러분 뭐 다시 뭔가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환불한다 라는 거, 물건을 사고 환불하는 것도 물건 샀던 거 취소하고 돌려주고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환입됐다는 거야. 평가 손실은 기분 안 좋은 거였는데 그 기분 안 좋은 거 중에서 뭐 일부가 환입됐다. 기분 안 좋은 게 사라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아무튼 기분 좋음이라는 거 알겠죠? 플러스야, 플러스 회사에. 플러스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잖아. 자, 이 기분 좋음을 표현할 때 독립적으로 뭐 수익 처리하고 이러지 말고 보통은 오케이, 그렇다면 너 기분이 좋니 회사야? 그렇다면 너가 작년에 매출 원가에 1,000원만큼 더해줬지. 평가 손실만큼 1,000원을 잡아서 기존에 있던 매출 원가에다가 1,000원만큼 더 크게 매출 원가를 인식했었지. 그렇다면 올해 300원만큼 그 인식했던 기분 안 좋은 거를 취소하게 해줄게. 즉 올해의 매출 원가 X 2년도 매출 원가예요. 잘 보세요. 지금 X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X 2년도가 되어서 300원만큼 기분 좋은 게 사라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그거는 X 2년도 매출 원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비용, 매출 원가는 비용, 기분이 안 좋은 거니까 기분이 좋은 걸 반영하려면 이 기분 안 좋음 중에서 일부를 사라지게 해야겠지. 그죠? 매출 원가에서 차감해 준다는 거예요. 비용을 적게 해주겠다.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5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평가 손실도 비용, 매출 원가도 비용인데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잡혔을 때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에 그걸 엎어서 매출 원가를 더 크게 키워줘라. 가산하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잡았던 평가 손실이 환입이 일어나서 회사가 기분 좋음이 생겼다면 플러스가 생겼다면 그 해, 그 기분 좋은 해, 그 년의 X 2년 그 해의 매출 원가를 작게 만들어줘라. 비용인데 매출 원가는 원래 비용인데 올해는 기분이 좀 좋아졌으니까 이 중에서 좀 비용을 작게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 그 해의 매출 원가에서 차감해주면 되겠지. 비용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그냥 초심자를 가정해서 그냥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쓰고 있어요. 한 번만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면 정말 이 계산 과정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이 사례 2번 풀이 있다가 한번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풀려요. 하지만 여러분 말했죠.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빼는 그 스토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갖다 넣는 게 중요해. X1년도 딱 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지금 1,000원 딱 나온다고. 쉬워. 근데 이 1,000원을 잡고 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금액 1,000원을 잡고 나서 이 1,000원을 그럼 기존 매출 원가는 밑에 1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도 더 해야 돼, 빼야 돼? 이런 생각을 문제를 잘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나오잖아.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만약에 1,000원이 생겼다면 매출 원가 기존에 있던 거 10만 원에다가 가산해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1년도의 최종적인 매출 원가는 밑에 이렇게 10만 1,000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하지만 요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부족한 상태에서 풀다 보면 여기 99,000원 막 적어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잖아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1,000원 이걸 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모르겠어. 몰라 일단 빼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 확실히 나오잖아. 그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했으니까 가산한다는 거예요. 의미. 둘 다 매출원가도 이제 음의 개념이잖아. 비용이니까 음의 개념이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음의 개념이니까 가산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9,000원이 아니고 11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순식간에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보세요. 이론적인 설명을 일단 잠깐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X1년 원가는 10,000원인데 순실현 가는 거치는 9,000원이에요. 그죠? 1,000원만큼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X2년 보세요. 기말 원가는 12,000원인데 14,000원. 2,000원만큼 더 커. 기분이 좋아 일단. 보세요. X3년도 원가는 13,000원인데 순실현 가는 가치는 11,500원밖에 안 돼. 1,500원만큼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일단 제가 지금 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000원이고 여기는 일단 플러스 2,000원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X3년도는 마이너스 1,500원이지. 자, 지금 이 금액들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일단 말씀드리면 이 금액들은 뭐예요? 자, 퀴즈 1번 각 해의 X1년, X2년, X3년 각 연도에 인식해야 될 손실과 이익 금액이다. 1번 2번 아니다. 최종적으로 X1년 말, X2년 말, X3년도 말 BS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되어야 할 최종적인 기말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금액이다. 뭐겠어요? 2번이요, 2번. 그냥 여러분들 처음에 보면 마이너스 1,000원, 플러스 2,000원, 마이너스 1,500원 밑에 이렇게 적을까? 잘 몰라. 여기 마이너스 1,000원 여기 마이너스 아니고 마이너스 1,000원, 플러스 2,000원 마이너스 1,500원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아까 2번으로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그 해 말, X1년 말, 2년 말, 3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IS가 아니고 IS, 즉 손익계산서 금액이 아니고 BS,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밑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들어가야 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금액을 우리는 지금 잡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중요한 거 지금 한 가지 말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분 안 좋은 거는 미리 잡아줘요. X1년도 말 봐. 1,000원만큼 기분이 안 좋죠? 평가 충당금 기말 잔액 얼마라는 거야? 1,000원이라는 거야. 기분 안 좋은 만큼을 평가 충당금 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X3년도 말도 봐. 1,500원만큼 기분이 안 좋죠? 그 금액만큼 최종적으로 되어야 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1,500원이라는 거예요. 자, 다만 중요한 거. 봐. X2년도 말에는 그러면 이득인가요? 2,000원만큼 기분이 더 좋나요?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우리가 저가법은 회계 처리 기준으로 보면 그 개념이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보수적으로 안 좋은 거는 주주들한테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새우깡을 예를 들어서 100억치 사뒀는데 팔려고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10억만큼 났어요. 주주들한테 그걸 말해주라는 거야. 지금 현 회사의 상황을 보수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파악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지금 재산 상태를 주주들한테 말해주라는 게 지금 이 저가법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1년도와 X3년도에는 1,000원, 1,500원을 각각 최종적으로 그 해 말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X2년도에 기분이 좋아요. 새우깡을 100억치 샀는데 120억으로 시가가 올랐대요. 지금 20억만큼 이익을 인식할까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재고자산은 곧 팔리겠죠. 만약에 그렇게 재고자산이 새우깡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시장에서 비싸게 팔린다면 그거는 곧 어떻게 실현될 거야. 매출로서 우리가 팔리는 순간마다 그때 인식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원래 원가보다 올라간 거는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0원이 아니고 뭘로 잡아줘야 돼요? 0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0원인 거예요. 알겠어요? X1년도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1,000원이었죠? 이 1,000원을 0원으로 만들어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원가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고. 알겠죠? 그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개념은 뭐예요? 그건 우리가 금융자산에서 공부했던 뭐예요? 공정가치평가야. 공정가치평가. 상승분과 하락분을 모두 다 우리가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죠? FVPL 같은 경우 그 FVPL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전부 다 손익계산서에 인식을 하죠. 공정가치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재고자산은 그게 아니에요. 공정가치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락분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가 사둔 새우깡이 지금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주주 여러분들 이라고 주주들한테 판단을 하게 시장에 공개를 하라는 의미로 좀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익이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자산 평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그렇고 이익 2,000원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되어야 될 금액은 0원이야. 알겠죠? 원가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야. 지금 원가는 12,000원, 공정가치, 손실은 가능 가치는 14,000원이지만 이거를 12,000원을 초과해서 이익을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이 사라져서 0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X3년도에 됐더니 어떻게 돼? 1,5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잡혀야 되죠? 그러니까 1,500원만큼 이렇게 추가로 인식해주면 될 거야. 지금 말한 거는 이론을 말한 거고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풀이 과정을 보면서.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떻게 흘러가는지. X1년도 말 보이죠? X1년도 말 이렇게 BS를 그리세요. 이렇게 BS를 그리세요. X1년도 말 시점에 BS야. 말 12월 31일을 보는 겁니다. 12월 31일. 자, 제가 여기 재고자산 만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00원, 9,000원 요걸 어떻게 잡는지 한번 말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자, 1, 2, 3번 보이죠? 지금 X1년도 말만 보세요. 일단 여기만 봐.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첫 번째만. 자, 첫 번째 1번 1, 2, 3은 여러분 그 생각하는 순서예요. 생각하는 순서. 1번 재고자산 취득원가 만원. 우리가 지금 왼쪽 표 보세요. 왼쪽 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방금 전에 풀이 여기 봤던 표 여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원가 만원이죠. 원가 만원을 갖고 와서 여기 적어요. 잠깐만요. 순서가 이상하네요. 왜 A부터 있냐? 내려와. 그러네요. 바뀌었나봐요. 드래그 됐나보다. 자, 보세요. 재고자산 만원. 여기 최대원가 적었죠? 자, 그러고 나서 2번은 뭐예요? 여기 2번. 순실현 가능가치가 9,000원이라고 했지? 순실현 가능가치가 9,000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9,000원으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을 결국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2번 9,000원. 먼저 이거부터 적는 거야. 이게 순실현 가능가치죠? 순실현 가능가치. 이 순실현 가능가치 NRB를 우리는 결국 장부 금액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죠? 9,000원이니까. 자, 그러면 3번.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취득원가는 10,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표현하고 싶어. 자, 직접 재고자산이 눈에 누가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앞에 새우깡 10,000원어치는 있어. 근데 그 가치가 떨어진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실물은 있다고 지금 참고에 가치가 떨어진 걸 평가해야 되니까 우리가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양괄호 돼 있죠. 양괄호 빨갛게 양괄호가 되어 있죠. 뭐라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000원만큼 해주는 거야. 자, 평가 충당금은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똑같아. 만약에 기계장치 100억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딸려 있어요? 차감한 형식으로 이렇게 양괄호해서.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예를 들어 40억이라고 해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억이다. 그러면 그 특정 시점에 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라는 거야? 취득원가는 100억,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 밑에 꼬리처럼 따라다녀. 40억이. 그거는 뭐예요? 결국 이 특정 시점의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60억이라는 거지. 순액이야, 순액. 순수한 금액. 그 시점에 이 유형자산의 순수한 금액은 60억이구나라는 걸 표현하는 거였잖아. 그죠? 이것도 똑같아. 그거는 유형자산, 다시 한번 말하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주주 여러분, 우리 회사가 유형자산을 100억에 기계장치를 100억에 샀었는데요. 감가상각이 몇 년간 하면서 40억이 감가상각이 됐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그 비용들의 누계액이 40억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순수하게 남아있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유형자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60억입니다. 100억에서 많이 사라져서 지금 60억만큼 우리 회사가 갖고 있어요. 이 시점에. 라는 게 유형자산이잖아. 그죠? 감가상각이잖아. 그게.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재고자산, 요걸 표현해 볼게요. 지금.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는 재고자산을 10,000원어치 주고 샀어요. 취득원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X 1년도 만에 평가를 해 봤더니, 순수하게 실현되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9,000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1,000원만큼을 보수적으로 미리 인식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주는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채권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주주 여러분들 1,000원만큼을 손해를 봤어요. 우리가 인식하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래서 차감한 형식으로 재고자산에 따라다니는 뭐 평가 충당금이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대변에 적히겠죠? 대변에 적혀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할 때는 차변으로 옮겨와야 되니까 차감한 형식이 되는 거야. 감가상각 누계액도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원 했다고 하면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표현할 때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떻게 해? 유형자산 차변으로 가지고 와서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해 준다는 거야. 그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너 이쪽으로 와. 너는 유형자산에 따라다니면서 유형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유형자산 밑에 있어 라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플러스였던 애를 반대로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잡힐 텐데 요거를 BS 재무상태표에서 표현을 할 때는 재고자산 차변 항목에 가지고 와서 그 밑에 자리를 잡게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표시로 양괄호를 쳐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1,000원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각 해년도 말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부터 다 잡고 다음 이야기를 하죠. X 2년도 말 보세요. X 2년도 말. 문제에서 똑같이 원가, 재고자산 취득원가가 12,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풀이 적어놨죠? 순실현 가능 거치가 14,000원이다. 기분이 좋아. 그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기분 안 좋은 거였는데 기분 좋으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다시 또 뭐 역으로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냐? 그거 아니라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0이 뭐라 그러죠? 0이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개념상 헷갈리는데 아무튼 평가 충당금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보수주의다. 기분 안 좋은 것만 표현해야 되지 올랐다고 기분이 좋아요 라고 이익을 보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가를 초과하는 이익을 보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4,000원이라고 여기 적으면 안 되고 그냥 순실현 가능 가치는 12,000원.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죠. 북밸류. 회사가 순실현 가능 가치는 14,000원이지만 그 14,000원 전부 다를 회사의 재고자산 장부 금액으로 적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2,000원까지만 적을 수 있어. 장부 금액을. 자, 재고자산 취득원가 12,000원인데 북밸류 장부 금액 우리 12,000원이 되게 할 거야. 순서 1번 생각하고 다음에 2번으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3번 생각.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1번 12,000원, 2번도 12,000원이야. 그럼 얘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0원이 돼야겠지. 그래야지 둘이 맞잖아요. 그죠? 1, 2, 3. 재고자산 12,000원, 장부금액 12,000원.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X 2년도 말 시점에 0이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플러스.
X3년도 말 보세요. X3년도 말. X3년도 말은 어때요? 취득원가 13,000원이죠? 그리고 어때요? 순실현 가능 가치 11,500원밖에 안 되네요. 회사는 얼마만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말 시점에 최종적으로. 어때요? 그럼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 1,500원만큼을 무조건 뭐 평가 손실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1,500원 우리가 잡아냈지. 3번.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500원이라고 해서 회사가 X3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계상하고 있어야 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금액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1,500원은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1,500원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는 지금 풀이 보세요. 답 보세요, 답. 일단 위에 이걸 다 풀었어. 교수님이 일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물어보죠. 상단에 1, 2, 3번 답 방금 다 말씀드렸죠. X1년도 말에는 1,000원만큼 기분이 안 좋아. X2년도 말에는 12,000원, 12,000원 그대로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0원이야. 이게 중요하죠. 이게 틀리기 쉬워요. 자, X3년도 말에는 어때요? 1,500원. 13,000원이 아니라 11,500원만큼 밖에 안 되니까 1,500원만큼 최종적으로 기분이 안 좋구나. 지금 이 세 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41회처럼 다른 어떤 특정 문제가 좀 어렵거나 좀 그런 경우에는 재고자산이나 우리가 좀 평소에 좀 잘 접근했던 그 파트에서 실수를 좀 줄이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영원이에요, 영원. 알겠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매출 원가를 찾는 게 한 스텝 더 들어갈 거야,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갈 거예요. 요걸 찾아봅시다. 결국 이 매출 원가는 뭐예요? 결론부터 우리가 한번 보고 들어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지. 자, 기존에 이거 다 지우고 우리는 이제 매출 원가를 할 건데요. 기존에 보세요. 이런 평가 손실이나 평가 손실 환입을 고려하기 전에 매출 원가들이 여기 있죠. X1년 10만원, X2년 14만원, X3년 12만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건 이거야. 평가 손실 금액 혹은 평가 손실 환입 금액, 이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서 평가 손실은 어떻게 하면 돼? 이 매출 원가 숫자에 더해주고 평가 손실 환입이 생겼다면 이 숫자들에서 빼주면 되겠지. 맞죠? 이 매출 원가라는 것 자체가 절대값 개념이지만 음의 개념이니까, 그죠? 음의 개념이니까 숫자는 절대값 개념으로서 지금 여기는 플러스로 다 적혀 있지만 이 매출 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음의 개념, 비용 개념, 비용이니까 기존에 평가 손실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평가 손실 환입이 있다면 기분이 좋은 거니까 이 비용 금액에서는 빼줘야 될 거고 차감해줘야 될 거고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를 알았어. 결국 평가 손실 금액, 평가 손실 환입 금액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갑시다.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회계 처리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 회계 처리를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숫자만 잘 뽑아낼 수 있으면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거는 뭐 기출을 우리가 정복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지금 여기 다 제가 풀이에다가 회계 처리하는 것도 넣은 겁니다. 자, 회계 처리는 지금 여러분 여기 연두색 보이죠? 연두색? 잠깐만요. 자, 연두색 보이죠? 여기 연두색. 연두색이 회계처리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연두색 획 있고, 연두색 화살표 있고, 여기 별표 1, 그리고 밑에 이 별표 1하고 연결되는 이 밑에 또 별표 1 있죠? 이걸 보면서 회계처리를 할 거예요. 화살표를 보면서.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처음에 여기 보세요. 처음에 여기에 X1년 초에 설립한 X1년 초에 설립한 이 멘트 있죠? X1년 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0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말 했었죠? 이게 이제부터 지금부터 쓰이는 거예요. 아하, X1년 초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0이었는데 X1년도 말에는 1,000원이 돼야 되는구나. 오케이, 회계 처리하자. 지금 이거야. 그죠? 어렵지 않죠? 보세요. 그러니까 X1년도 회계 처리합니다. 왼쪽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0에서 1,000원이 돼야 되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기존에 0이었는데 그게 1,000원이 됐으니까 0이 1,000원으로 되려면은 1,000원만큼을 인식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일단 오른쪽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여러분 대변 항목이라고 아까 말했죠. 차변인 재고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이니까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대변에 적히는 거예요. 재고평가 충당금 1,000원만큼을 인식해준다.
대변에 적겠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00원. 그거에 따르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 지금. 그죠? 1,000원만큼 손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평가 손실이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0원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기존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0에서 이게 1,000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000원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어떻게 봐주라고? 제가 밑에 빨갛게 매출 원가라고 적었다는 거는 우리 지금 문제에 전제했다는 거예요. 문제 가정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어떻게 비용 처리하라고요? 카테고리를 결국 매출 원가에 더해주라는 거잖아. 매출 원가 제가 비용에 증가하라고 말했어요. 요게 아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헷갈리지 말라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든 매출 원가든 결국 차변에 적히는 항목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늘어난다는 거지. 지금 왼쪽에 적혔으니까 바로 요 풀어버립시다. X1년도 원래 X1년도에 원래 있던 매출 원가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 지금 1,000원만큼이 매출 원가가 더해졌죠? 밑에 제가 적어놨네요. 풀이로. X1년도 매출 원가를 풉니다. 기존 매출 원가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죠? 거기다가 매출 원가 증가분이라고 제가 빨갛게 일부러 적었죠? 그죠?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매출 원가. 아무튼 비용, 매출 원가든 평가 손실이든 회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 두 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더해준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다가 엎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더하기 1,000원. 비용이 증가하죠? 매출 원가가 증가했습니다. 10만 1,000원. 오케이? 계속 따라와 보세요. 지금 X1년도 처리를 마쳤습니다. X2년도를 지금 할 거예요. 이게 회계 처리의 핵심이에요. 자, X1년도 말 시점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얼마 있었어요? 1,000원 있었죠? X2년도 말 시점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되어야 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잔액은 얼마죠? 그렇죠. 0원. 0이잖아. 0. 여기 0. 기존에 1,000원이 있었는데 이게 0으로 사라져야 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대변에 1,000원하고 떡하니 있었는데 이게 X2년도 말 시점에 잔액을 살펴봤더니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1,000원이 사라져서 0으로 만들어줘야겠지? 그죠? 자, 이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2번 회계 처리야. 이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는 뭐예요? 1,000원인 거를 이렇게 0원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의미로 화살표를 그린 거예요. 기존에는 1,000원이었는데 얘를 0으로 이렇게 화살표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회계 처리를 해라. 그게 바로 2번 회계 처리다. 라는 거예요. 2번 회계 처리 어때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대변에 1,000원이 있죠.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X1년도 말 시점에 인식한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금 X2년도 말 시점까지 있겠죠. 얘를 없애주라는 거야.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1,000원이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차변으로 적으세요. 차변으로 갖고 왔어. 그래야지 사라지는 거지. 대변 항목을 차변에 재고평가 충당금 1,000원이라고 적었으니까 이제 재고평가 충당금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없어졌죠. 자, 없어졌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1,0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사라졌어. 기분이 좋아. 1,000원만큼 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기분이 좋다. 그 계정 기분 좋은 만큼을 대변에 적어줘요. 대변에 적어주는데 독립된 수익 계정으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적겠다는 거예요. 요 계정명으로 적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원래는 평가 손실이었는데 이거를 환불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환입. 비용이 환입됐다. 원래 비용 처리했던 친구인데 이게 비용이 환입돼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용 사라진 거. 그만큼 수익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회사는 뭐다? 기분이 좋다라는 거야. 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출 원가를 대변에 적는다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매출 원가는 비용 항목인데 이거를 대변에 적는다는 거는 그 해의 매출 원가를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시켜준다, 감소시켜준다? 그렇죠? 감소시켜준다는 거예요. 비용을 감소시켜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1,000원만큼 매출 원가를 감소시켜주면 되겠다. 바로 풀어버립시다. X2년도 보세요. X2년도 매출 원가. 문제 이때 14만원 제시된 거 보세요. 14만원은 원래 이 평가 손실이나 환입을 반영하기 전의 매출 원가예요. 본래의 의미의 매출 원가 14만원 있었다. 이번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추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 일어났지. 어떻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사라지면서 회사가 기분이 좋다는 거야. 얼마만큼? 1,000원만큼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에 있던 매출 원가라는 비용에서 그 비용 총액에서 이 기분 좋은 만큼을 차감해줘야지 기분 좋은 게 반영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 감소한 만큼 1,000원만큼을 빼줘야겠죠? 기존 매출 원가에서. 비용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좋다. 지금 이 말이에요. 회사는. 마이너스 1,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매출 원가 얼마예요? 13만 9천 원이라는 거야. 13만 9천 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X3년도 봐버립시다. 우리. X3년도 일단 지우고 지워져라. 오케이. 지워졌다. 자, X3년도. 일단 X2년도 말 시점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얼마야? 우리가 얼마로 만들었어? 0원이지 0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0원으로 만들었죠. X2년도 말 시점에. 자, X3년도가 됐어.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얼마라고 우리가 계산해냈지? 취득원가는 13,0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11,5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1,500원만큼을 기분 안 좋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계상해야겠어. 라는 숫자를 알아냈죠, 먼저. 자, 1,500원만큼 알아낸 거야. 1,500원을 알아냈어. 원래 X2년도 말 시점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0원이었는데 X3년도 말 시점에 되어야 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1,500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평가 충당금을 어떻게? 1,500원만큼 이렇게 화살표 처리. 별표 3번 회계 처리. 1,5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인식해주면 되겠지. 회계 처리 볼게요. X3년도 별표 3번. 오른쪽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500원만큼 늘려주는 거 보이죠? 자, 어때? 기분이 안 좋죠? X1년도하고 똑같아. 그 기분 안 좋은 만큼 1,500원만큼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차변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얘는 똑같아. 어떻게 하라고? 매출 원가에 가산해주세요. 매출 원가에 가산해주세요.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자, 바로 풀어버립니다. X3년도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원래 문제에서 제시된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손실 환입을 반영하기 전 매출 원가는 12만 원인데 이번에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사유인 평가 손실이 일어났죠. 1,500원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1,500원만큼. 결국 답은 12만 1,500원. 답 적으면 되죠? 여기. 매출 원가 10만 1,000원, 13만 9천원, 12만 1,500원. 자, 여러분. 자, 이 문제에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은 다른 회차의 적합법에 관한 것도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포인트는 두 개야. 이 문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각 해 말, 각 연 말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기말 잔액을 먼저 구한다는 걸 알아야 돼. 어때? X1년도 말 1,000원, X2년도 말 0원, X3년도 말 1,500원. 이 숫자 3개를 먼저 뽑아낸다는 게 풀이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그러고 나서 평가 손실 금액이나 평가 손실 환입 금액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사실 이거는. 자, 그 금액, 최종 금액을 매출 원가에 더한다, 빼준다 이것까지 반영해서 지금 숫자를 물어보셨고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뭐야 결국 평가 손실 금액, 평가 손실 환입 금액을 네가 알겠니? 라는 걸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회계 처리가 두 번째 포인트야. 보충법으로 들어간다. 보충법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일단 각 연도 말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되어야 될 최종 금액을 우리가 먼저 확정해. 그러고 나서 각 해의 차이만큼을 회계 처리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 그게 플러그인 보충법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충법이에요. 이 포인트는 두 개인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금액을 잡아내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보충법 회계 처리를 통해서 각 해의 평가 손실 혹은 평가 손실 환입 금액을 잡아내는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여러분 또 많이 기출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거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뭐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라고 생각이 들 텐데 들면 좋을 텐데 그건 여러분 최근 회차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죠? 대손 충당금, 손실 충당금 둘 다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여러분이 더 이제 익숙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대손 충당금, 손실 충당금. 그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풀었죠. 매출 채권을 연령별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각 해 말, 시간이 쭉 타임테이블 흘러간다고 하면 각 해 말 시점의 대손 충당금 최종 잔액을 우리가 구했지. 연령 분석법이라던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종 잔액을 먼저 확정해. 매출 채권에 딸려있지, 대손 충당금은. 예를 들면 매출 채권이 1,000원이다. 그에 따른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은 1,000원인데 300원만큼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대손 충당금 300원이라고 미리 설정해 두잖아.
그죠? 매출 채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분 안 좋음. 그죠? 그만큼 예를 들어 300원을 차감 형식으로 갖고 있다고 해요. 이 300원, 뭐 X 2년도 말은 500원 이런 식으로 각 해 말의 대손 충당 금액을 확정하죠. 그러고 나서 뭘로 치고 들어가요? 회계 처리를 대손 삼각비 혹은 뭐 손상 차손 그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그거에 관한 그 설명은 코멘트는 제가 그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대손 삼각비 혹은 손실 그 손상 차손을 잡는 금액은 어떻게 잡아요? 차액으로 보충법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죠. 각 해 말에 그 최종적으로 되어야 될 금액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금액을 목표로 하고 이 금액이 되려면 X 1년도 말에는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이 300원이었어. 근데 X 2년도 말에 되어야 될 대손 충당금 금액은 700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삼각비 혹은 손상 차손으로 얼마를 인식해 주면 돼요? 기존에 300원이었는데 700원으로 만들어 주려면 400원만큼을 대손 삼각비 400원, 대손 충당금 400원, 혹은 손상 차손 400원, 손실 충당금 400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 그거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보충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러면서 그 해의 대손 삼각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가 손실을 잡는 거예요. 보충법으로.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온다면 대손 충당금 혹은 손실 충당금 그 파트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기출 풀 때 그건 이제 제가 기존에도 이미 풀이를 해드렸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 사례 2번 저가법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 손실에 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이따가 2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